네, 12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 총선이 D-7 됐습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각 당 재난지원금 액수라든가 지급 방법 시기를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양상입니다. 오늘 그냥 갈 수 없잖아요. 해서 긴급 재난지원금 얼마면 될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 이종근인데요. 좀 전에 사실 이게 그 가을 동화의 원빈 버전을 좀 살려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린 건데 긴급 재난지원금 얼마면 돼? 얼마면 되냐고. 이렇게 그거였어요? 이렇게 읽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린 건데 안 살아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좀 드라마란 별 친하지 않아서. 네. 먼저 이 재난지원금이라는 거를 전 국민에게 아니면 전 지역에게 우리가 정부에서 지급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네. 이번에 사실 전 세계가 흐름이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초유의 사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금융위기 지난번에 2008년 금융위기는 금융사들이 부실해져서 실물위기로 전이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그때는 실물 경제가 무너지진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실물 부분과 경제 부분이 동시에 금융 부분이 동시에 지금 위기를 겪고 있다는 점 그리고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위기를 겪고 있다는 점 네. 이렇게 그 모든 것들이 갑자기 동시에 위기를 겪고 있는 건 1929년에 미국의 대공황 이후에 거의 처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는 일단 취약계층 생계 지원을 해야 된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소비 진작을 통해서 경제를 살려야 된다. 워낙에 지금 소비가 완전히 마비된 상태니까요. 세 번째가 이제 그 희생과 헌신으로 지금까지 그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통받아오고 근데 그것을 희생해준 전 국민에 대해서 응원을 해야 된다. 네. 이 세 가지 이유로 이제 그 재난 지원금을 선택한 겁니다. 네. 이게 약간 좀 그 어감이 다른 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금 10만 원씩 주면서 재난 기본 소득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소득은 어떤 일정 정도 제한을 두지 않고 전 국민에게 매월, 매년 이렇게 지급하는 지속적인 걸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앵커님 말씀한 것처럼 정부가 고민한 지점이 바로 기본소득을 받아들이느냐 그러면 다만 얼마라도 지속적으로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액수가 훨씬 줄어들게 되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만큼의 재원이 필요한데 한꺼번에 재원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네. 그것보다 지금 일시적으로 주더라도 액수를 조금 더 넓게 크게 하고 대상을 조금이라도 더 확대해야 된다. 그러니까 네. 기본소득이라는 이름보다는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대신 1인당으로 가지 않고 가구당으로 가겠다. 이게 액수가 확연히 또 차이가 나요. 인당으로 한 것과 그렇죠. 가구당으로 계산하는 예. 건. 그러니까 4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고육책으로 범위는 넓히되 액수도 넓히고 어느 정도 하려면 70%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네. 재난 지원금이라는 형태로 하겠다라고 이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에 대한 기준을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그 정치권에서는 입장이 좀 달리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먼저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그동안은 현금 지급은 좀 포퓰리즘이다 이런 입장이었었는데. 네네, 그렇습니다. 주말 사이에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자 이런 제안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액수는 인당으로 하자. 네. 가구당이 아니라 인당으로 50만 원을 하고 전 국민 다 주자. 그리고 지금 당장 주자. 네. 이 세 가지를 주장하는 겁니다. 예. 당장 주는 방법은 긴급 제정 명령권 그러니까 그 긴급 조치 같은 거죠.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그냥 결재해서 그러니까 법률에 상응하는 그런 네. 조치를 하는 것을 긴급 제정 명령권인데요. 어찌됐든 이렇게 파격적으로 제안한 이유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갑자기 입장이 바뀌었느냐 했는데 이 황교안 대표 측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건 초유의 사태다. 우리가 퍼퓰리즘이라고 비난하던 시절은 코로나19 직후의 초기 이 문제인데 네. 지금은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전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비상응급 조치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자 이제 일단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나섰죠. 왜 우리까지 포퓰리즘으로 가느냐. 그거야말로
부안해동 포퓰 정부가 하는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 그 얘기는 황교안 대표의 주장조차도 포퓰리즘이다. 아, 그렇죠. 부안해동 한다. 그러니까 따라간다라고 이제 비판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일단 황교안 대표 측의 이 수는 그러니까 이 지금 이 긴급 재난 지원금으로 인해서 사실상 그거를 반대하려면 상당히 그 논쟁이 벌어져야 돼요. 그 논쟁이 벌어지면 지는 결과밖에 안 된다. 선거에서? 선거에 그러니까 그 이슈 공방에서 예. 왜냐하면 빨려 들어가는 선거니까요. 프레임이라는 게 먼저 프레임을 건 상태에서 그거보다 파격적이지 아니하면 네. 따라가는 어떤 결과밖에 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판단일 텐데 네. 어쨌든 정체성과 관련해서는 당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는 사실 이 입장이 좀 옹색한 그런 상황인 건 맞습니다.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민감할 수 있는데 네네. 그러면 그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단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모든 그런 그 앞으로의 그런 메시지는 예. 나하고 상의를 하자라고 이제 일단 경고를 했고요. 예. 하지만 황교안 대표의 그런 발언은 자신이 얘기한 범위 예를 들어서 100조 원을 지금 국가 예산에서 따로 빼서 네네. 그러니까 이 용도를 변경을 해서 그러니까 코로나19 재원으로 쓰자라고 제안한 부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뭐 경고는 했지만 그러나 두둔하는 양쪽의 수를 다 썼습니다. 네. 황교안 대표가 이런 제안을 하자 민주당이 그 뒤에 바로 그래 그럼 전 국민 지급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거의 에스컬레이트한 어떤 그런 상황으로 점점 치닫고 있는데요. 네. 예, 이해찬 대표 그야말로 말씀하셨듯이 기다렸다는 듯이 당연히 지역 소득과 관계없이 전 국민이 해야 된다라고 응수를 했고요. 이인영 원내대표 지금이라도 그 제안 너무 좋다. 긴급재정명령권 할 테니까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아라. 뭐 거의 그런 분위기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정의당은 너무 적다. 인당 더 적다. 인당 더 줘야 인당 된다. 100만 원 100만 원씩 줘라. 그러자 이제 청와대가 사실 아직 아주 세부적인 어떤 기준은 나중에 발표하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70%가 사실 아직은 애매한 상태인데 갑자기 조금 입장을 바꿨어요. 뭐냐면 그렇다면 뭐 여야가 협의하는 걸 지켜보겠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그 안에 어떤 뉘앙스를 들여다보면 예. 여야가 합의를 해서 갖고 오는 안에 대해서 사실 그걸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겠다라는 네. 거거든요. 결국은 여야가 만약에 총선 이후에 합의를 해서 전 국민한테 뭐 얼마를 뭐 100만 원을 주든 50만 원을 주든 하겠다고 합의를 해온다면 대통령은 그걸 받아들이겠다라는 입장이니까 뭔가 총선을 앞두고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요. 점점 불이 붙어서 막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상황을 좀 정리해 드렸는데 지금 외국은 어떻습니까? 외국은 두 가지로 확실히 나뉘어요. 뭐냐면 보편적 그 현금 지급이냐 예. 아니면 선별적 지급이냐 이렇게 좀 크게 두 개로 나뉩니다. 미국은 약간 좀 보편적인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상한선이 있어요. 7만 5천 달러 연봉 네. 7만 5천 달러라는 상한선이 있는데 그 7만 5천 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그거보다 훨씬 뛰어넘는 7만 5천 달러면 우리나라로 연봉 한 9천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한 예. 8천 몇백만 원 되죠. 9천만 원 가까이 되죠. 그 액수로 해서 훨씬 그 이상은 안 받는 걸로 안 주는 네. 걸로 하고 그 이하를 해서 인당 약 148만 원 정도 뭐 그건 약간 환율이 있으니까 예. 한 150만 원에 가까운 1,200달러의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이게 거의 90%에 육박하는 그런 그 전 국민이 네. 혜택을 보는 어떤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홍콩이 사실은 가장 빨리 결정을 했고 가장 빨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산안을 이미 3월 26일 날 공개를 하고 그다음에 만 7년 이상 홍콩에 거주한 18세 이상 모든 영주권자에게 네. 1만 홍콩 달러 우리나라 돈은 157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하는 지금. 단계입니다. 예. 이미 시작이 돌입이 됐고요. 싱가포르 21세 이상 모든 시민권자에게 최고 300 싱가포르 달러 약 26만 원을 지급하는 걸로 했고요. 대략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현금에 준하는 현금 내지는 파우치를 포함해서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나라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다음에 유럽 나라는 약간 다릅니다. 보편적 복지를 가는 그러니까 선별적 복지로 해서 이거는 기업들의 혜택을 많이
줘요. 보니까 유럽은 예를 들어서 고용 유지를 하려고 하는 기업에 대해서 80%를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대신 보전해 준다든지 이런 식이 영국이라든지 독일, 액수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프랑스가 갖고 있는 건데 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독일이 사실은 입장을 바꿨다는 거예요. 독일은 통일 비용 때문에 예. 헌법에 준하는 그런 우리나라 헌법에 준하는 연방 준칙에 절대 재정에 대해서 얼마 이상의 적자 예산을 편성해서 안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거 이건 예외다 하고 예산을 이제 그 재정으로 쏟아붓고 있습니다. 네. 정리를 하면 미국이라든가 또 이제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현금성 지원들이 계속해서 지금 보편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고 유럽은 좀 선별적으로 아니면은 기업이라든가 네. 이런 쪽으로 좀 고용 선별적인 유지 쪽으로 좀 또 소상공인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하위 소득 70% 이하의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까지로 지급하기로 기준을 정했다가 일단 발표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정치권에서 그러니까 행정부에서는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정치권에서 입법부에서 특히 이거 다 주자 이렇게 지금 논의가 지금 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네. 그러면 이 논란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게 총선을 앞두고 너무 점화되는 게 아닌가 너무 그러니까 그 에스컬레이트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좀 우려가 되는 게 이겁니다. 재난이 잘못되는 경우는 대개는 그 나라에 무슨 선거 같은 게 개입됐을 때 굉장히 재난에 대한 대응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스가 그랬거든요. 네. 사스가 왜 중국에서 확산됐냐면 광둥성의 조그만 마을에서 일단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근데 그때 양회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양회라고 해서 중국에 이제 국회의원 뽑는 것 또 근데 문제는 그때 지도부가 바뀌는 10년마다 한 번씩 중국은 지도부가 바뀌잖아요. 네. 장쩌민에서 후진타오로 막 바뀌는 양상이었어요. 근데 중국은 지방 양회도 있거든요. 예. 지방의 관리들은 지방 양회에서 제대로 실적을 보이고 그게 나중에 전국적으로 알려져서 예. 중앙 양회에서 이끌어옵니다. 지금 그러니까 중국의 지도자들은 대개 지방의 성주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광둥성에서 이걸 숨긴 거예요. 지방 양회 때 자기가 어떤 뭔가 재난 때문에 잘못했다는 걸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시작이 돼 갖고 네. 양회를 치르기 위해서 이걸 덮은 그런 결과가 되거든요. 물론 우리는 덮은 개념이 아니지만 우리는 투명하게 그럼에도 발표하고 불구하고 있어요. 정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그 재난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사실 아주 급한 층이 먼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나중에 해야 될 층도 있고 이것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집행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논란이 정치권들이 다 가세하면서 전 국민한테 주자 더 액수를 많이 주자 이런 논쟁으로 비화돼 버렸거든요. 정작 진짜 급한 기준 중위 50% 이하인 분들에게 사실 먼저 가야 되는데 그게 먼저 가지지 않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그래서 정치의 어떤 개입이 사실은 좀 논란이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된 게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청취자 2000번 뒷번호 쓰시는 분께서 긴급 재난지원금 대상과 금액도 중요하지만 빨리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는 의견도 주셨고 8029님께서는 총선 끝나면 여야 합의가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표심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라는 의견도 주셨는데 이 공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일단 정부에서는 이제 이 총선 이후로 이제 사실 미룬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약간 좀 다른 게 뭐냐면 이겁니다. 당장 수요가 안 될 때 정부가 나서는 게 케인스의 이론이거든요. 유효 수요의 이론으로 뉴딜 정책이 바로 그래서 나왔습니다. 지금 급하긴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재정을 지출하는 건 전 맞는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아주 급한 층과 좀 덜 급한 층을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는 정말 현금이 급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것을 먼저 지금 당장 총선 이전에라도 지급하는 그런 순서로 갔으면 어땠을까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